캡사이 신학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김기수입니다. 이슈와 신학은 이 시대의 사회적 이슈를 신학의 눈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는 온라인 콘텐츠예요. 12.3 윤석열 비상계엄 내란으로 정치적인 난국에 처해져 있고 또 경제와 외교 등 한국 사회 전반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중에도 팔레스타인 평화연대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덩협행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난 9월에 팔레스타인과 대한민국이 축구를 했어요.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이었는데요.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졌습니다. 그때 원정팀인 팔레스타인 서포터즈 활동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잠시 그 얘기를 좀 들려주시죠. 네, 벌써 9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저나 저희 같이 활동하는 분 중에는 축구 팬이 없어가지고 사실은 모르다가 여기 정상희 PD님이 저희 유튜브 섭외하시면서 만나서 인터뷰할 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 알게 돼서 팔레스타인에서 그렇게 국가대표 축구팀이 월드컵 예선 이렇게 진출한 것도 처음이고 한국의 원정팀이 와서 경기하는 것도 처음이라서 팔레스타인 선수들 응원도 하고 특히 그 팔레스타인 선수 중에 그 전에 아시안컵에서 가자지구 출신 선수분이 계셨거든요. 모하메드 살레라고. 그래서 그분이 그 골 세레머니로 그때 뭐 아직 얼마 안 됐을 때죠. 집단학살 111차에 팔레다가 110이라고 새겨가지고 이렇게 가리키는 그런 세레머니도 하시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좀 힘이 되고 싶기도 하고 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가 축구라서 분명히 이 집단학살 와중에도 가자지구 주민들도 많이 이걸 보실 텐데 경기를 그때 뭐 카메라에 한국인들이 이렇게 응원하고 있는 거 잡히면 힘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기획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저희가 뭐 근데 너무 팔레스타인만 응원하면 그 축구 보러 오신 한국 분들이 좀 기분이 상할 수도 있다 그런 정치적인 고려를 해서 메시지를 뭐 한국과 팔레스타인 2026년 월드컵 함께 가자 뭐 이런 식으로 담았습니다. 네, 예. 애만 있었습니다. 네. 그때 저희가 예. 저희가 팔레스타인 대형 국기가 있어요. 9m짜리.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팔레스타인 국가가 피다이라고 있는데 그 노래 나올 때 저희가 사전에 연습해서 피다이도 같이 부르면서 네. 국기 막 머리로 넘기는 거 퍼포먼스 했었거든요. 사실 그것도 정상희 선생님이 주신 아이디어였는데 그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알자지라랑 뭐 미들이스트 모니터 뭐 이런 국제 언론에 보도돼서 뭐 진짜 반응이 엄청 뜨거웠어요. 아직까지도 계속 저희가 올린 영상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 느낌이 오네요. 그때 감동이. 네. 그리고 자, 축구도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리고 그날만 1대1로 잘하셔가지고 비겼죠? 네. 너무 놀랍게 예. 그 기라성 같은 한국 선수들이랑 했는데 골키퍼 선수가 너무 잘하셔가지고 한국 분들이 다 엄청 골키퍼 감동하면서 나가셨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정의와 평화를 위한 팔레스타인 투쟁에 함께하는 한국 시민사회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서 그동안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던 신화 또는 잘못된 선전이나 주장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팔레스타인은 본래 빈 땅이었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과연 그런가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유럽에서 19세기 말부터 팔레스타인에 건너온 게 팩트니까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다 시온주의자들이었죠. 이 땅의 원주민을 다 몰아내고 유대인만을 위한 국가를 세우겠다는. 그러니까 자기네가 정당성이 없는 게 분명하니까 오히려 거기 살던 원주민은 사실 거의 없고 거기 다 사막이었고 자기네 시온주의 정착민들이 식민자들이 이 땅에 가서 이 땅을 되게 풍요롭게 하니까 그때부터 아랍에서 건너왔다. 그래서 우리보다 뒤에 건너와서 이 땅을 그 경제적인 기회를 추구해서 온 거다. 이런 주장을 시온주의자들이 했고 이게 되게 거의 뭐 거대한 지적 사기극인데 이게 미국에서 이런 연구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런 게 또 막 책으로도 단행본으로 나와서 막 무슨 10세 막 넘게 찍으면서 막 엄청 파란을 일으키고 막 그럴 정도로 그냥 아무 근거도 없는 얘기들이 학계에서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언론으로 보도되고 뭐 그랬었는데 뭐 그런 거 당연히 다 말도 안 된다고 학문적으로나 뭐 사회적으로 뭐 다 깨졌죠. 그런 얘기들이. 근데도 아직도 그런 얘기들을 여전히 하고 있죠. 뭐 특히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사막에 뭐 꽃을 피워낸 위대한 민족이다. 아직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신화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 땅은 음. 그 대수층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 사막이 아니에요. 거기 물이 굉장히 풍부해요. 음. 그래서 농업이 굉장히 발달했고 그래서 쳐들어온 이스라엘도 당연히 농업이 발달한 거거든요. 네. 그렇기도 하고 그 리빙스톤이라는 말 혹시 아시나요? 사람 이름 같은데요? 그냥 살아있는 돌이라고. 리빙스톤. 네. 예예예. 사실 저는 그 종교를 잘 몰라가지고 예예. 모르는데 그 팔레스타인의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예.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하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스스로를 리빙스톤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음흠. 아마 그 성서에 돌과 관련된 뭐 그런 게 많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리빙스톤으로서 여기 살아가면서 계속 이 신앙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거 그런 예.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자체가 이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2000년 동안 거기 살아온 원주민이라는 네. 걸 보여주죠. 원래 팔레스타인 인구의 15% 정도가 크리스찬 그 초기 기독교 인구였거든요. 음. 근데 군사 점령 때문에 그 식민 지배하고 막 난민 되고 그런 이후에 되게 네. 많이 해외로 이주를 하셨어요. 그래서 기독교인 숫자는 되게 줄고 있지만 어쨌든 뭐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기독교도 무슬림 그리고 유대교도 되게 다양한 그리고 우리가 또 모르는 다양한 종교들을 가진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원주민으로 옛날부터 살아왔고 그거랑 다르게 유럽에서 건너온 시온주의 유대인들이 따로 있는 건 거죠. 선생님 지금 제가 막 여쭤보려고 했던 것을 좀 말씀을 해 주신 건데 이제 뭘 여쭤보려고 했냐면 시온주의와 유대교가 같은가? 뭐 같다는 말도 있는데 같지 않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그쵸. 예. 그렇게 얘기하면은 오히려 유대인분들이 그러니까 시온주의자가 아닌 유대인분들이 굉장히 싫어하세요. 어. 왜냐면은 그 시온주의에서 어떠한 유대성도 찾을 수 없다. 이거는 식민 사상이기 때문에. 근데 본인들은 뭐 종교적인 뭐 가르침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뭐 남을 정복하고 그런 게 절대 유대교의 본질이 될 수 없다. 네. 그래서 되게 정통파 유대인들 정말 그 하레디들이거든요. 초정통파 그 네. 오소독스 유대인분들 그분들이 엄청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을 엄청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애초에 그 유대인이라는 게 인종적인 개념이 원래 아니거든요. 아까 말했듯이 팔레스타인에 사는 사람 중에 유대교도 있고 이슬람교도도 있고 네. 기독교도도 있고 그냥 네. 그런 건데 네. 근데 이거를 지금은 되게 인종화된 개념처럼 말하죠. 그래서 뭐 반유대주의라 그러면은 영어로 안티세마이트잖아요. 근데 그 셈족이라는 게 아랍 사람들 포함해서 유대인, 아랍인 다 셈족이에요. 근데 이게 인종적인 그런 개념이 아닌데 되게 우생학적으로 이스라엘에서 예. 시온주의자들이 이렇게 예. 연구를 해서 퍼뜨리고 그리고 애초에 그 시온주의가 크리스찬 복음주의에서 만든 사상이에요. 유대인이 만든 것조차 아니고. 그래서 이게 되게 이상한데 유럽인들 입장에서는 유대인이 보기 싫어서 다 내쫓고 싶어. 그래서 막 학살도 하고 정말 온갖 박해를 했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그래도 미개한 아랍 사람들보다는 유대인이 훨씬 자기네 유럽에 가까운 건 거죠. 그래서 그 유대인이 유럽에 있는 건 싫지만 유럽의 일부로서 식민자로 아랍에 가서 네. 중동 지역을 정복하는 거를 너무 지원하고 그거를 자기네 일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뭐 시작부터 그렇고 지금 현대까지도.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식인 에드워드 사이드가 시온주의는 유럽의 민족주의, 반유대주의, 식민주의에서 자라난 온실 속 화초였다. 이렇게 되게 정확하게 네. 규정을 하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마 유대교는 그 나치의 영향 때문에 유대인이 이렇게 미움받는 그런 영향들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제가 그 얘기 드릴게요. 달라요? 생각나는 게 네. 아니요. 독일 사람들이 자기네가 그 홀로코스트를 저질렀기 때문에 자기네는 유대인한테는 어떤 비난도 할 수 없다고 엄청 뭐 좌파 지식인들도 막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독일 사회 자체가 자기네는 이스라엘이 가하는 어떤 범죄도 비판할 자격이 없다 이래요. 아직까지도. 근데 뭐 자기네가 그렇게 생각은 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팔레스타인 집단 학살을 규탄하는 유대인 연대자들이 있어요, 독일에. 그 사람들을 다 잡아가둬요. 그래서 유대인 인구가 독일 인구 중에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도 네. 감옥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뭐 지금 최근 기준은 모르겠는데 몇 달 전에 30% 정도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인구의 30%가 유대인이 아닌데. 그러니까 그 나치 독일 앞뒤가 안 맞는 말이네. 예. 나치 독일 그 조상들을 가진 그 사람들이 지금 자기네가 누가 반유대주의자인지 어떤 유대인이 반유대주의자인지 아닌지를 자기네가 감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너무 황당해요.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중동의 유일한 민주국가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 제가 진짜 민주주의를 다들 뭐라고 생각하는 건지 그게 너무 모르겠어요. 제가 이해가 안 가요. 뭐 북한도 민주주의라 그러니까요. 아 근데 그 이스라엘은 되게 사실 지금 뭐 가자지구 집단 학살 아니면은 점령지인 서한지구 동예루살렘 그리고 가자지구 예. 상황 보지 않고 이스라엘 안만 봐도 그냥 아파르트헤이트 국가거든요. 아파르트헤이트가 그 남아공에서 백인 우월주의 정권이 소수의 백인들이 흑인을 지배했던 그거잖아요. 그 이후로 인류가 아파르트헤이트 체제를 철폐하고 이거를 인륜에 반하는 범죄로까지 지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스라엘은 음. 건국부터 하고 있어요. 네. 이스라엘이 처음 건국했을 때 유대인들끼리는 무슨 민주주의를 한다고 하면서 거기 원주민들 원래 살던 원주민 뭐 죽이고 추방하고 했어도 여전히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인구의 20%가 팔레스타인 원주민인데 그 원주민들은 군사 정부가 통치를 했어요. 음. 18년 동안 군사 정부가 통치했고 그 통치를 끝낸 다음에 그다음에는 뭐 나머지 서한지구, 동예루살렘, 가자지구를 군사 점령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인종 그룹을 음. 따로 분리해서 이거 군사 정부가 통치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민주주의라고 할 수 음. 있는지도 음. 황당하고 음. 그럼 뭐 지금은 그래도 뭐 이스라엘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군사 정부 통치는 안 받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법 체계가 달라요. 네. 그러니까 1등 시민, 2등 시민이 그냥 공식적으로 따로 있는 거예요. 헌법상으로도 이스라엘은 유대 국가라고 해서 그 안에 살아가는 팔레스타인인 및 다른 소수 민족들을 인정을 안 하고 팔레스타인 시민들은 특히 뭐 65개 이상의 법제도로 차별을 그냥 공식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이거는 그냥 정의상 네. 두 개의 다른 인종 그룹에 두 개의 다른 법 시스템을 음. 적용하는 음. 거는 아파르트헤이트다. 음. 음. 아파르트헤이트이면서 동시에 민주국가일 수는 없는 거죠. 아 그러게요. 예. 예, 또 다른 주장이 있는데요. 세계는 이스라엘을 지지하지 팔레스타인을 지지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해석하세요? 그러니까 세계를 만약에 북반구의 강대국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맞는 말이죠. 근데 그 음. 자기 식민지를 거느렸었고 지금까지도 사실은 거느리고 있는 그 국가들은 이스라엘을 지지합니다. 자기네 일부예요. 근데 전 세계라고 보면 절대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뭐 그냥 국가 단위로 봤을 때도 절대 다수가 아니고요. 민중 차원에서 봤을 때는 뭐 너무 당연히 이스라엘은 점점 고립돼 가고 있습니다. 그냥 국제법상으로도 그냥 이스라엘이 원래 뭐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음. 제일 많이 규탄받은 국가예요. 그리고 음. 최근에만 봐도 국제형사재판소에서도 뭐 이스라엘 전쟁 범죄자들 네타냐후랑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한테 체포영장 청구됐거든요. 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그 로마 협약에 가입한 124개 국가에 가면은 이제 체포돼야 되는 거예요. 음. 물론 그 식민 국가들 미국이나 뭐 유럽의 프랑스 이런 국가들은 체포하지 않겠다고 그러고 있어요. 국제법을 존중하지 않겠다고 노골적으로 선언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거를 보면서 우리 전 세계 그냥 사람들은 그럼 이제 국제법에 대해서 그럼 국제법을 안 지켜도 되는 거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국제법을 어기는 저 강대국들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유엔에서도 뭐 총회에서도 계속해서 뭐 팔레스타인의 자결권을 지지한다. 음. 팔레스타인이 독립된 주권 국가를 세울 권리가 있다. 이런 결의안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음. 그리고 거기에 한국 정부조차도 음. 찬성을 던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원래 미국의 눈치를 정말 많이 봐서 미국이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거는 절대 하지 않거든요. 근데 미국이 절대까지는 아니고 그냥 적당히 안 된다 그러면은 그때는 약간의 자율성이 있고 근데 그런 한국 정부조차도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유엔 총회에서도 그렇고 유엔 안보리에서도 미국이 맨날 그 비토 해가지고 통과는 안 되지만 어쨌든 한국 정부도 찬성하는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 음. 흐름이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 추가로 그래서 한국 정부는 자기네가 한 말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집단 학살을 멈추게 하고 그 유엔 총회 결의안이 그 9월 달에 통과가 됐어요. 음.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지금 집단 학살 말고 팔레스타인 자체를 1967년 이래 점령하고 있는 거 자체가 불법이다.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가 불법이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한테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국제사회는 한국 정부를 포함해서 모든 각 당사국은 이스라엘을 제재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결의안이 나왔거든요.
좀 연관된 질문일 것 같기도 한데 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두 국가로 이제 분리하는 게 유일한 해법이다. 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을 많이 걱정하는 분들도 그리고 연대하는 분들도 앞으로 팔레스타인이 어떻게 돼야 될까 그런 고민하는 마음에서 이거를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일단 질문 자체도 조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지금은 그래요? 가자 지구에서 공식적으로만 확인된 것만 45,000 명이 살해를 당했는데 음. 당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형인데 그리고 이스라엘은 뭐 계속해서 절대 이거 휴전하지 않겠다고 계속 팔레스타인 사람들 뭐 휴전 조건 같은 것도 계속 자기네가 계속해서 가자 지구에 뭐 집단 학살은 멈춰도 군대를 주둔시키겠다고 계속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네네. 이런 네. 상황에서 미국 간 이런 얘기들이 정말 공허하고요. 근데 그 공허하기 이전에 10월 7일 작년 10월 7 일에 2023년 10월 7 일에 팔레스타인 저항 세력이 이스라엘로 이렇게 반격을 가하기 전에 직전 달인 9월 달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유엔 총회에서 새로운 중동 지도라고 하면서 뭐 지도를 들고 나와서 음. 팔레스타인 역사적인 팔레스타인 땅을 지금 뭐 현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땅 그리고 점령지 팔레스타인 땅 전부 다 하나로 칠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표기를 아 했었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그냥 인종 청소 지도라고 이렇게 아 부르거든요. 네. 그냥 숨기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대놓고 음 앞으로 중동은 이제 지도가 이렇게 바뀔 거다 하면서 자기네는 이제 다른 아랍 국가라는 협력 관계를 유지할 거고 이 땅은 예예. 전부 이스라엘이 될 거다. 뭐 이렇게까지 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지금 이국 간을 얘기하는 거는 정말 기만적이죠. 지금 미국 집단 학살을 같이 수행하고 있는 미국, 이스라엘이 집단 학살에 사용한 무기의 70%가 미국 거예요. 미국이 없으면 그냥 물리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네네. 근데 미국, 유럽 모든 국가들이 이 국가를 하라 그래요. 마치 팔레스타인이 독립국가를 안아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근데 그거는 사실 전혀 아니고요. 지금 너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너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이국가 아니라는 거를 하겠냐 그러면은 다 하고 싶어 해요. 어떻게든 이 식민 지배랑 군사 점령을 끝내는 게 네. 가장 급선무라서. 근데 그게 아니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정말로 자기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어도 그런 결정을 할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뭐 그거를 뭐 "이국 간이 좋다. 안 할 거다." 그런 얘기는 별로 사실 필요 없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네 미래를 결정할 수 있게 예. 우리가 지금 그 조건을 만들어 주는 예. 일을 지금 해야 되는 거죠. 아 그렇죠. 예.